안녕하세요, 환블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정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너무 삭막해, 세상이. 쓰리고 막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우리가 웃을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가운데 이 정치판을 보면 웬만한 예능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게다가 욕하면서 보면 스트레스까지 확 풀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럼 당장 지금 TV 트시고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 욕 시원하게 하세요. 자, 어쨌든 제가 평소 재미있게 아주 그냥 팬이라고 하면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두 명이 오랜만에 정치판에 복귀했는데요. 한 명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한 명은 이은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인데, 이 둘도 이 윤석열 정권이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복귀했는데 국감에서 아주 스타가 되었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바로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김문수 위원장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분이 이제 부천 소사에서 3선을 내리하셨고, 경기도지사 연임하면서 한때는 떠오르는 정말 대권주자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전에는 학생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로 아주 명성을 떨쳤던 인물인데,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8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다고 해서 뭐 친북, 종북 이 프레임에 갇혀서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구분 짓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친북 그리고 종북 뭐 북한하고 관련된 그쪽은 NL 계열이고요. 이 김문수 지사가 했던 이런 분들은 이제 PD 계열. 정말 그냥 노동운동만 하셨던, 그러니까 노동운동으로 이 사회를 극복해보자, 뭐 이런 쪽이에요. 자, 어쨌든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공장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막 노동운동하고 그랬거든요. 당시 김문수 지사가 이 노동운동계에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 모두에게 정말 영향력을 주는 아주 그런 정말 엄청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다가 뭐 체포돼가지고 고문받고 감옥 생활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주 이제 입지를 다졌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고요. 이제 1990년에는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하고 이제 민중당 창당까지 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접고 전향해가지고 이제 보수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119 전화해가지고 괜히 경기도지사 그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 문제가 시작으로 하루아침에 인기 곤두박질하고 대구 출마해서 떨어지고 서울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익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익 유튜버로 또 나름 잘 나왔어요. 이분이 슈퍼챗 많이 터져가지고 돈도 꽤 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보이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정치판에 복귀를 한 겁니다. 어쨌든 경사노위,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 사측, 재계 이 가운데서 잘 조율을 해야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데, 여기 이제 위원장이 거의 장관급이거든요. 사실 김문수 지사의 과거 경력으로 미뤄봤을 때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동운동에 굉장히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면 또 사상이 변하는지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 조심해야 돼. 언제 나한테 칼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 발언들은 예전에 김문수 지사의 개인 SNS, 뭐 유튜브에서 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과거 SNS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 윤건영 의원이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이 직접 이 생각에 변함이 없냐라고 김문수 이제 위원장한테 물어보자,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 직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답변을 했고, 과거에는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다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영복 선생을 잠깐만 소개하자면, 과거에 이제 1960년대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인데요. 나중에 전향서를 쓰고 출소를 하고 이제 대학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통일혁명단 사건을 진짜 북한하고 관련이 있던 사건이에요.
예, 뭐 그 당시 이제 아주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뭐 종북이다, 뭐 김일성주의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발언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본인에게 칼이 돼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색깔론 같은 거 굉장히 뭐 좋아하지 않고 뭐 옹호하지 않는데, 원래 정치인이라면 말을 조금 이제 애둘러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직설적인 걸 떠나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조 관련해서 아무래도 경사노예위원장이라면은 뭐 색깔론 오케이 다 좋아. 그런데 이 노조와 어떻게 이거를 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노조 관련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민주노총이 김정은의 기쁨조다라는 말을 또 서슴없이 했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노랑봉투법, 이 입법에 대해서는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라는 극우적이고 아주 반노동적인 발언이 과연 김문수라는 사람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적절한가라는 꼬리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경사노위라는 거는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양측, 노동계와 재계의 양측 의견을 듣고 그 견해차를 좁히는데,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하는 그런 곳인데, 이미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김문수 위원장이 막무가내로 노동계를 반대하고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문수 위원장을 옹호하는 측도 있어요. 그동안 이제 노조들이 이제 파업이 너무 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을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싸우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하시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때 사퇴 요정이라고 불리던 이은재 전 의원이 화려하게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5조 5천억 원 공제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최종 이사장 후보로 이은재 전 의원이 선정되었는데요. 이곳이 전문건설사의 보증, 융자, 공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곳인데, 조합 이사장 연봉이 무려 3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직책은 뭐 정권에 관계없이 옛날부터 계속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논란이 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피하고자 이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이사장만큼은 좀 관련성 있는 사람을 뽑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낙하산 인사로 이은재 전 의원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낙하산이냐면, 이은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해서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이 서울교대 교육학과 졸업하고 건국대 그리고 미국에서 행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시절에도 전문 건설과는 거리가 꽤 먼 위원회만 참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은재 의원 팬입니다. 2016년에 모두가 기억하실 그 서울교육청 국감할 때 워드 프로세서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괄 구매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이제 그 당시 조의원 그 교육감 사퇴하라고 막 소리치던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은재 의원의 그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사퇴하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분 행보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팬으로서. 근데 이분 또 지역구가 강남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보수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 되는 곳인데, 이분이 2020년에는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뽑아달라고 막 호소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킨다고 그 대검 앞에서 혈서 쓰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혈서가 또 피도 아니고 요오드액으로 또 해가지고 또 웃음을 줬던 아주 국민에게 웃음 주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 컷오프되고 정광훈 목사랑 손잡고 기독 자유통일당 입당했다가 불교 신자가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공천 못 받고 또 탈당해서 한국경제당 입당해서 비례대표 1번 받았는데, 뭐 당연하게도 국회의원 뺐지 못 달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다가 2021년 국힘 복당하고 지방선거에서 이제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기초단체장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도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나이도 꽤 많으세요. 지금 이제 나이가 70인데 계속 막 사퇴하라 소리 지르면서 이 국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아주 해학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뜬금없이 윤석열 정권에서 전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정이 되었다. 제가 이 소식 듣고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좀 걱정도 됐어요. 아, 이분 또 괜히 욕먹는 거 아닌가. 너무 궁금한 게 이분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게 아닐 텐데, 아무리 그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될 만한 사람을 꽂으면은 욕도 안 먹고 좋을 텐데, 너무 뜬금없는 사람을 갖다 앉히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팬이라도 좀 당황스러운 뉴스고요. 연봉 3억이면 전문가를 찾아도 진작에 찾지 않았을까? 뭐 대학 교수를 그냥 앉혀도 될 만한 자리인데 왜 그냥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아무도 안 치는지, 이거 진짜 직접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막 울면서 막 사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이바지를 또 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소식 있으면 제가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